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나물, 당근, 호박, 가지, 양파.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보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부족한 게 섬유소인 것 같아요. 단백질도 꼭 먹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단백질은 뭐 먹게 되죠.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먹는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야채 종류들은 사실 먹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요리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데치고 삶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푸르르 끓으면, 또 너무 끓이면 여기에 그 쌉쌀한 맛이 사포닌이거든요. 사포닌이 인삼에도 많고 도라지, 더덕 이런 데 많아요. 콩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사실 약성분이, 약이 되는 성분을 거의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삶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볶아야 되는데 오늘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데칠게요. 자, 고사리를 데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도라지는 다 데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 이런 물이 나옵니다. 자, 이 쌉쌀한 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잡내 같은 것도 제거를 해주겠죠. 그래서 거의 이건 이렇게 해서 씻고, 요거를 볶아야 되는데 오늘은 볶는 방법을 제가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야채를 썰어야 되겠죠. 이 야채를 써는데, 자, 이제 한쪽에서는 또 물이 끓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소금을, 제가 이제 소금을 1000ml 주고 썼는데, 이것도 1000ml면 1000ml예요. 근데 이거는 요리도 할 수 있게 좀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 같아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여기 야채 같은 것도 좀 간이 되고, 그리고,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이제 저 안에는 포글포글 끓고 있죠. 포글포글 아래쪽에서 끓고 있어요. 이제 90도가 넘어가고 이제 100도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끓면서 여기다는 이제 또 도라지 물을 버리고, 여기다가 이 고사리는 요건 데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불려서 데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생도살인가? 데쳐도 살짝 데쳐야 돼요. 생고사리를 데친 건지 아니면 고사리를 마른 거를 데친 건지 너무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고사리 의외로 단백질이 많다는 거 아시죠? 고사리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 발암물질이 있다, 호빵도 그렇고 뭐 발암물질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거를 잘 데치면은 발암물질이 사라집니다. 이 나물들은 독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쳐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은 나물들도 다 먹는데 웬만하면 다 먹어요. 아주 독이 있는 거 빼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데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도 소금을 약간, 여기는 이제 나중에 간을 할 때 하겠지만 소금을 약간만 넣겠습니다. 여기 좀 끄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저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좀 녹으라고. 거의 끓면 고사리를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거의 해꼬사리 같아요. 해꼬사리인데 이제 손질도 된 거고, 한번 말렸다가 삶아내거든요, 보통. 근데 생거를 제가 이렇게 데쳐보진 않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끓면 제가 끓면은 요것도 씻은 거기 때문에 물만 빼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헹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숙주나물
살짝 데쳤어요. 그 다음에 이 도라지 끓자마자 건져서 지금 이것도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지금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물에다 헹궜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 단백질이 많대요, 고사리가. 서양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사리가 그 한국 사람들은 제사 때마다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나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금방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썰어 보겠습니다. 요 표고버섯하고 고추장이 며칠 전에 고추장이 없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고추장이 여기 있습니다. 고추장을 지금 2개나 사놨는데 못 찾아서 그래요. 자, 이제 비빔밥에는 나물과 고추장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섬유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오늘은 나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쭉 나물을 둥그렇게 깔아서 다 볶아야 되겠지만 기름을 살짝 두르고 요 안에다가 물을 약간 넣고 이거를 그 찌듯이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나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일이 8번을 볶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둥그렇게 깔아볼게요. 자, 지금 나물을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기는 하나, 둘, 세 가지. 이거 제사 지낼 때 주로 이렇게 하죠. 이거 비빔밥 할 때 하는 재료고. 그래서 저는 제사 지내고 나서 비빔밥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가지를 넣어줍니다. 이제 하나는 식용유, 올리브유예요. 또 여기도 올리브유. 이거 볶는다 생각하면 올리브유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사리 같은 거는 제가 조선간장으로 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으로 다 간을 했어요.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이제 서운하면 더 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가운데다 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간 안 돼 있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짜면은 우리 지금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국이 짜다고 물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연물을 다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으면 돼요. 짜다 싶으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으면 돼요. 대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짜다고 아예 그냥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물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하고 기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이렇게 덮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볶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처음 하고 잘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통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는 이런 나물들. 사실 이게 다 한 번씩 데쳤어요, 얘네는. 얘네는 그냥 생거지만.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찌겠습니다. 볶는 게 아니라 쪄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벼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빔밥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고추장하고 밥을 새로 지어볼게요. 하얀 밥에다가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하얀 밥을 지어볼게요. 자, 제가 생강을 샀어요. 생강을 이때 사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물에다가 이렇게 다 넣고, 지금 모래 볼게요. 모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생강을 살 때 손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깨끗한 걸 사는 거예요. 깨끗한 거. 이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통 다 까내죠. 저도 다 깝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거
사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있다는데 이게 씻으면 물에다가 한 제가 20분 불려놓은 거예요. 나물 요리하면서. 밑에는 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것들은 떼줍니다. 이런 것들은 떼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흙까지 다 제거가 되면 이거를 갈아요. 물을 약간 넣고 갈아야 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을 약간 넣고 갈아서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 소금을 안 넣으면 이것이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대신에 음식을 할 때 간을 좀 심각히 해야 되겠죠. 생강이나 그 마늘이나 마늘은 벌써 해놨는데 마늘 2kg를 해놨어요. 깐 거를 사가지고. 근데 생강은 제가 깐 거를 사지 않고 여기 시장 가가지고 샀는데 이런 걸 이렇게 떼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묵은 거는 요 사이에 흙이 있어서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 껍질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파 껍질도 일부러 뭐 깨끗한 거는 곰팡이 날 때가 많죠. 양파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생강은 이렇게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흙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껍질째 아주 지저분한 것만 떼내고 껍질째 물을 약간 소금 약간 넣고 갈아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강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이런 찌꺼기들 껍질 약간 그 다음에 꽁지 이런 것들은 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껍질이 나와서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껍질도 좋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쪄버릇해가지고 쉽게 다 넣을 수는 없고 지저분한 걸 떼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색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잘 털어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믹서기에다.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 물을 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 물을 한 컵을 넣어주고 한 컵을 더 넣어주는 게 좋고 한 컵을 더 넣어주고 반컵 한 컵 반을 넣어줬습니다. 적당히 넣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믹서기가 안 돌아가요. 소금도 적당히 넣어주고 왜냐면 소금을 넣어야 냉동실에서 얼지 않습니다. 냉동실에서 이제 얼 수가 있거든요. 얼으면 안 떨어져요. 얘네가 어는 거는 녹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도 약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래서 믹서기에다 돌리면 얘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1년 양식입니다. 1년 생선 요리에 넣어도 좋고 뭐 여러가지. 제가 원래 생강차도 생강하고 대추 넣고 끓여서 먹는데 올해는 제가 이게 1kg밖에 안 돼서 다음 시장에 가면 제가 영종도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재래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경치도 좋고 바다도 있고 다 좋은데 여기 재래시장이 없고 좀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 하나로마트가 가까이 있어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갈아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물을 더 넣어줘야 될까봐요. 더 샤베트로 갈아볼까? 얼음 클러시로 갈아봐야지. 얼음 클러시. 갈립니다. 우와, 강력해요. 다 갈렸어요. 이게 약간 너무 뭐 저는 이게 갈다 보면은 완전히 맛있게 그런데 이거 덜 갈린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마늘도 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갈린 거예요. 마늘도 이렇게 갈아서 넣고 생강도 이렇게 갈아서 넣어놓으면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이름표도 써놨어요. 믹서기, 밥솥, 커피. 여기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 이렇게 다 이름을 써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하얀 밥을 짓습니다. 좀 통 크긴 한데 김밥 쌀 때 저는 여기다가 밥을 하는데 이게 하얀 밥을 잘 눌러줘야 돼. 이게 어떤 때는 김이 빠져요. 오래되면 다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얀 밥이 맛있더라고요. 불 켜주고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수도도 켜주고. 자, 이제 밥만 되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마늘하고 이런 것도 좀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네요. 마늘하고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으로 올라가고 칙칙 소리가 나고 조금 한 3분 됐거든요. 자, 이거 불을 꺼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팬이 다 익었어요. 제가 닦아가지고 뜨거워요. 자, 뜨거운 상태로 불을 올리고. 자,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파전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기름을 약간 넉넉하게 두르고 달군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조금 약간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파를 다 씻지는 않았는데 여기 해물 있고요. 해물을 여기 이렇게 해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가 있습니다. 이 파를 제가 산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명절날 쓰려고 다들 사가던데. 잠깐 끄겠습니다. 파보로 하고 파를 좀 많이 넣었죠. 파전이 많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파를 많이 넣었는데 이게 파가 이때 앞치마를 꼭 해야 돼요. 저는 앞치마를 안 하면 요리를 못 하거든요. 앞치마를 해야지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물도 안 묻고 기름도 이렇게 안 튀어요. 이제 불 다시 켤게요. 켜가 튀는 바람에 왜냐면 물과 기름은 상극이에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있겠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자, 이게 이 물과 기름도 상극입니다.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막 서로 튀어요. 자, 이 파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맵죠. 그래서 이제 파를 그냥 먹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 이제 소금 약간 넣고, 튀김가루, 빵가루, 부침가루, 부침가루. 밀가루가 제가 이제 요리를 할 때나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익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묽게 했어요. 더 하려면 밀가루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물을 조금 키운 다음에 이거 맛있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잊지 못하는 건 그 소뚜껑에다 제가 두 번째 발령 난 곳에서 그 동학년 모임에서 이렇게 저는 그땐 서예를 배웠어요. 서예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악기 또 배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취하거나 하숙을 하면 그냥 그때는 뭐든지 배웠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살림하고 음식하고 애들 키우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이 맛있게 붙여지겠죠? 이 물기도 지금 제가 이게 적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되게, 그러니까 거의 묽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를 먼저 넣어야 돼요. 지난번에 파를 먼저 안 넣었더니 이게 뭐랄까 너무 두껍게 되더라고요. 파를 넣고, 파도 많이 넣는데도 이렇게 숨이 죽으니까 이러네요. 이게 간은 쪽파라 그래요.
가는 파라. 흑파도 아니고 그냥 붉은 파도 아니고 좀 가는 편인 그런 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펜을 좀 이렇게 넓적한 거 가끔 쓰니까 이런 넓적한 거.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거의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돼요. 얘 파는 거는 맛있는데 내가 하는 거는 맛이 없을까? 그거는 팬이 두꺼운 게 좋고, 그 다음에 다 익은 다음에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익은 다음에 뒤집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뚜껑을 덮어볼까요? 뚜껑을 덮으면 도자기. 그러면 뒤집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계란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파전에다. 근데 여기 알끈이 있긴 한데 익으면 단백질이에요. 근데 익기 전에는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빼도 돼요. 요건 뭐 까만 게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근데 생선 같은 것도 오징어 같은 거 보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고래의 유충입니다. 고래의 유충이야. 그래서 고래의 기생충이 다른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간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익었어요. 불을 좀 약하게 하고, 자, 위에까지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눌러주고, 하지 말라고. 불을 약하게 하고 기름을 타지 말라고 하고 처음에 좀 더 한 번 더 이제 불을 약하게 잔열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생선 중에서 이 새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익은 게 보여요. 분홍색으로 되면 익죠. 근데 이게 분홍새우라 계란도 넣었으니까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파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름을 더 넣고 탄 거를 예방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뚜껑을 넣고 약한 불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뒤집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집지 않으려고 했는데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두껍게 됐네요. 뒤집었습니다. 자, 뒤집는 게 오징어 같은 게 익을 것 같아. 계란 같고.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소뚜껑에다가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자, 비빔밥을 했으니까 밥이 잘 됐나 열어볼게요. 짠! 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밥을 풀게요. 밥은 꼭 주걱으로 퍼주세요. 숟가락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고슬고슬하게 잘 젖었네. 그리고 밥이 참 잘 됐어요. 물은 맛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이제 제가 활동을 많이 하면 하루에 3끼를 먹고, 활동을 적게 하면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꼭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헬스를 하거나 탁구를 칩니다. 저는 테니스도 쳤었는데 이사 온 곳에는 헬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탁구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밥 2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야채 이 가지도 사실은 가지밥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건 가지밥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지밥은 위에다 이렇게 얹기는 하는데 아들 것만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야채
제가 야채를 최근에 안 먹다 보니까 장 건강에는 야채를 좀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장 건강에는. 그리고 야채를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여기다 이제 양파 조금, 양파 조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주걱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명절도 다가오고, 제가 이제 교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대한 의미가 좀 적어졌어요. 음식을 막 상에다 차리고 기도를 하는 편인데 의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의미가 줄어들어서 지금 남편은 급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 기다리지 못해요. 다른 남자들도 그럴까? 궁금하네요. 고사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비빔밥. 야채는 이만큼 남아서 한 번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갖다가 참기름하고 고추장을 잘 섞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참기름도 들어가야 되겠죠. 참기름이 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혈관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그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인기인데 우리나라 그 들기름 참기름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죠. 다 됐습니다. 어제 끓인 콩나물국과 여기다 고추장을 이렇게 넣어서, 자, 우선 2스푼을 넣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3스푼.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학교에 급식을 먹을 때 비빔밥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맛있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양이 많긴 한데 여기다 이제 참기름만 넣어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전 완성되었습니다. 소뚜껑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다 올리니까 훨씬 더 보기 좋네요. 계란 후라이를 2개 풀어가지고 계란을 올렸다는 거.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다 야채이기 때문에, 해물이기 때문에 익혔습니다. 자, 여기다 깨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어떨까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파전 완성. 이제 비빔밥에 넣을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한 5스푼 정도 넣나요? 자, 이거는 매실에 한 5년 전에 담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매실도 제일 좋은 걸로 10kg. 저는 하면은 좀 넉넉하게 합니다. 10kg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설탕 넣고, 매실액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간장도 좀 넣어줘요. 진간장 좀 넣어줍니다.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안 되고, 이거는 적당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 이게 고추장, 여기다 이제 초고추장을 하려면 식초를 넣어주면 되고, 요건 이제 매실액하고 설탕하고 간장은 이제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초고추장을 만들려면 식초가 더 들어간다는 거. 여기도 제가 마늘하고 파도 넣어봤는데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넣는 게 깔끔하고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기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참기름을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취향대로 참기름하고 식초는 경우에 따라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비벼볼게요. 나물이 몇 가지, 8가지가 들어갔고 금방 한 밥이에요. 고추장하고 참기름. 아우,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이야, 오늘은 진짜
평상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야채 8가지 넣으면은, 야채 8가지. 저는 지금 이게, 여기에 그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걸 더 올려도 돼요. 여기서 부족한 건 단백질인데, 이렇게 파전이랑 오늘은 비빔밥. 이 2가지로 아침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사람이 먹어야 될 양이네요. 참기름이 모자라면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콩나물, 시원한 콩나물국, 된장국 이런 게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맛있는 비빔밥 드시고 명절 잘 세세요.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